2010년 중국 베이징 한 젊은 창업가가 조용한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혁명을 꿈꾼다. 그의 이름은 레이준이고 그가 만든 회사는 샤오미다. 지금 우리가 아는 샤오미는 글로벌 스마트폰 톱3 브랜드이자 IoT 황제로 불리지만 이런 성공은 하나의 아이디어로는 절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무명의 스타트업이 불과 9년 만에 세계를 점령한 테크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겹겹이 쌓인 전략들의 완벽한 조화 속에 숨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샤오미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정복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한다. 일부 혁명적 비즈니스 모델. 샤오미의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된다. 2010년 창립자 레이준이 내놓은 단 하나의 약속인데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을 5% 이하의 마진으로 판다는 거였다. 거의 원가 수준에 가까운 이 전략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히 샤오미가 애플을 따라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이유였다. 애플은 프리미엄 하드웨어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라면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면도칼로 생각했던 거다. 면도칼은 싸게 팔고 면도날 블레이드에서 돈을 번다는 뜻인데 여기서 블레이드는 광고, 게임 구독,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생태계 속에 다른 수익성 있는 제품들을 의미했다. 그래서 샤오미의 철학은 명확했다. 먼저 고객을 끌어들여라. 그 다음에 돈을 벌어라.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샤오미가 전통적인 광고에만 의존했다면 마케팅 비용만으로 망했을 거다. 그래서 샤오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해킹을 시도했는데 바로 미펜이라는 게릴라 마케팅 전략의 등장이었다. 2010년 샤오미가 처음 내놓은 제품은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MIUI라는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였는데 레이준이 한 일은 지금 봐도 혁신적이다. 그냥 완성된 OS를 팔지 않고 개발 과정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완전히 오픈해버렸던 거다. 여기 불완전한 OS가 있다. 너희가 함께 만들어줄래? 라고 던진 이 과감한 도박은 뭔가 일어나게 했다. 기술 매니아들이 몰려왔고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주고 새로운 기능에 투표했다. 매주 업데이트되었고 자기 제안이 반영될 수도 있었다. 이게 뭔지 아냐면 바로 소유감이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이자 디자이너가 된 느낌을 받았던 거고 이것이 샤오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 미팬들이 뭘 했는가는 정말 중요하다. 2010년대 초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이 지배했고 신인 중국 회사 따위는 아무도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샤오미를 자발적으로 추천했고 떨떴고 광고 대행사 없이 순수한 입소문만으로 전 세계에 샤오미의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플래시 세일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고를 싹쓸이했던 거다. 2011년 8월 샤오미가 첫 스마트폰 미원을 팔기 시작했을 때의 상황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당시 고급 스마트폰은 한국 돈으로 80만원, 100만원이던 시대인데 샤오미는 20만원 정도의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내놨던 거다. 플래시 세일이 열렸을 때 30분 만에 30만 대가 완매됐다. 재고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공장이 못 따라갈 정도로 터져나갔던 거다. 마케팅 비용은 거의 없었고 판매비도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냈기 때문이었다. 2부 생태계 전쟁 선포. 2013년 레이준은 회사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스마트폰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이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미래를 봤던 거고 지금의 아이폰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작한 게 뭔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개미 시장이라고 부르는 시장들을 노렸던 거다. 이게 뭐냐면 한 회사가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테고리가 없는 분야들을 말한다. 파워뱅크, 공기청정기, 스마트워치, 스마트 조명 같은 것들이었다. 기존 회사들은 이미 있지만 진정한 리더가 없는 시장들이었던 거다. 그리고 샤오미가 한 일은 정말 단순했다. 이들을 기존 제품보다 75% 싸게 만든다라는 전략이었다. 미 파워뱅크 예시를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좋은 파워뱅크는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였는데 샤오미는 2만 원 정도의 거의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내놨던 거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5년까지 4,600만 대가 팔렸던 거다. 4,600만 대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이건 단순한 판매량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장악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다. 고객은 이제부터 샤오미의 생태계에 갇히기 시작했다. 스마트폰도 샤오미, 파워뱅크도 샤오미, 공기청정기도 샤오미였다. 이 모든 기기들이 같은 앱으로 통제되고 MIUI라는 운영체제로 연결되었던 거다. 이런 통합이 발전하면서 하이퍼 OS라고 부르는 시대가 온다. 개인이 소유한 모든 기기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였다. 스마트폰 1개, 스마트 홈 기기 10개, 웨어러블 5개가 모두 끊김없이 연결되었던 거다. 2024년 말 샤오미의 IoT 기기 스마트폰 제외는 9억 개를 넘었다. 9억 개의 기기가 샤오미의 중앙 시스템으로 통제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건 중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생태계 독점이었다. 한번 샤오미 생태계에 들어가면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였다. 3부 2024년 전기차 게임까지 장악하다. 그런데 2024년 전 세계 테크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뉘앙스의 발표가 나온다.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였다. SU7라는 이름의 전기 세단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게 왜 그렇게 어이없는지 아냐면 애플도 실패한 것을 샤오미는 해냈다는 거였다. 애플은 카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결국 포기했지만 샤오미는 2025년 한 해 만에 41만 대를 팔았던 거다. 41만 대라는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테슬라, 마스크가 창립한 테슬라도 초기에 이 정도 판매량을 달성하는데 6년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샤오미는 단 1년 만에 이룬 거였다. 그리고 2026년 목표는 55만 대였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판매량이 아니라 중국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전기차인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 여기가 정확히 샤오미의 비전이 빛나는 지점이었다. 차는 생태계의 최고 장비였기 때문이었다. 스마트폰은 손에 들려있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정도였다. 그런데 차는 어떨까? 매일 한두 시간씩 탄다. 차 안에서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하이퍼 OS가 되고 내비게이션, 음악, 결제, 스마트 홈 컨트롤이 모든 게 하나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차가 가정으로 온다. 차 배터리로 집의 전력을 관리하고 집의 스마트 기기를 차에서 조종한다. 휴먼카 홈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건 결국 생활의 모든 순간이 샤오미라는 뜻이었다. 사부 공급망의 마법. 여기까지는 전략이고 이제 중요한 건 실행이다. 전략이 없으면 꿈이고 실행이 없으면 전략도 꿈이 되어버린다. 샤오미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게 뭔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공급망이었다. 정말 미쳤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다. 초기 샤오미는 공장이 없었다. 재고도 없었다. 플래시 세일이 열리면 고객이 주문한다. 주문이 들어온 그 다음 날 부품을 발주한다. 그 다음 주 완성된 스마트폰이 배송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스트 인 타임 공급망이라고 한다. 재고 비용은 거의 없고 창고 비용도 거의 없었다. 5% 마진 전략을 가능하게 한 게 정확히 이 완벽한 공급망 시스템이었다. 지금은 이 공급망이 훨씬 더 고도화됐다. 샤오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미래 수요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 자동화된 창고 시스템이 로봇팔로 상품을 포장했고 AGV라는 자율주행 기계들이 부품을 이동시켰다. 모든 게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된 거였다. 그리고 동시에 샤오미는 자기 공장도 짓기 시작했다. 전기차 공장, 스마트폰 공장, 가전제품 공장이 그것들이었다. 이렇게 되면 공급망이라는 게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경쟁 상대를 압도하는 완벽한 무기가 되었던 거다. 5부 세계 정복의 3단계. 샤오미가 중국 외의 세계를 어떻게 정복했는가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것도 전략적이었고 우발적이지 않았다. 3단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다. 단계 1 2014년부터 2019년 마이너스 신흥시장 습격.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인도였다. 2014년 샤오미는 인도에 들어갔고 뭘 했냐면 중국에서 성공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반복했다. 플래시 세일, 온라인 판매, 미팬 커뮤니티가 바로 그것들이었다. 인도의 온라인 시장은 아직 미성숙했고 그래서 샤오미의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8년 샤오미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 브랜드가 되었던 거다. 인도다. 10억이 넘는 인구의 나라에서 1위가 된 거였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흥시장이면 샤오미는 무적이라는 뜻이었다. 단계 2 2020년부터 2024년 선진시장 침략. 그 다음은 어른이 된 시장들이었다.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었다. 여기서는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 5% 마진 저가 전략은 이미 한계였다. 이번엔 프리미엄화였다. 가격을 올렸고 애플, 삼성과 정면으로 경쟁했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프리미엄 폰을 1499유로 한국 돈 약 200만원에 팔았던 거고 판매량이 58% 증가했다. 유럽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아, 저가 폰 회사는 더 이상 아니구나. 진짜 기술 회사구나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다. 그리고 샤오미는 2025년 현재 유럽 톱3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단계 3 2025년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수출. 가장 야심찬 단계가 지금이다.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만 팔지 않는다. 전체 생태계를 세계에 수출하려고 한다. 오프라인 미스토어 1만 개를 해외에 지을 목표를 세웠다. 스마트 홈 가전을 세계 시장에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7년 전기차 수출까지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뭔지 아냐면 더 이상 중국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려는 거였다. 애플이 그렇게 되었듯이 샤오미도 그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2010년 아무도 샤오미를 알지 못했다. 스티브 잡스가 방금 세상을 떠난 그 해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의 작은 회사가 불과 9년 만에 세계를 바꿀 거라는 걸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샤오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게 계획되고 실행된 거였다. 5% 마진 전략으로 고객을 끌어들였고 미팬 커뮤니티로 입소문을 냈으며 생태계로 고객을 묶었고 공급망으로 모든 걸 가능하게 했으며 세계 시장을 3단계로 정복했던 거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대한 바퀴처럼 도는 거였다. 이제 샤오미는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다. IoT 회사도 아니고 전기차 회사도 아니다. 샤오미는 인류의 생활 자체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회사로 변모했다. 집에서 차까지 모든 순간이 샤오미다. 이것이 진정한 생태계 독점이었고 애플이 아이폰으로 한 것을 샤오미는 하나가 아닌 여러 기기로 하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중국 시장은 이미 다 정복했다는 거였다. 유럽도 삼키고 있고 인도도 장악했다. 이제 남은 건 미국과 일본이었다. 2026년, 2027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에 있다. 글로벌 테크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더 많은 비즈니스 사례와 분석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